서유럽 절대왕정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군주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고 그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돈을 시민 계급의 지원으로 충당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부터 모든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군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앙에 있는 중앙장, 이 봉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장. 이렇게 A, B, C, D, E, F 이 6명의 지방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지방장 중에 갑자기 C라는 애가 지방장에서 중앙장으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중앙장이 되려면은 나머지 A, B, D, E, F보다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관료제. 그러니까 요거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에요? 바로 절대군주, 중앙장을 위한 공무원인데 바로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료제는 세금 공무원이다. 관료제는 세금을 걷어주는 공무원이고요. 자, 근데 그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내는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세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꼬박꼬박 잘 내는 애들보다는 잘 안 내려고 하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면 바로 상비군, 직업군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군인. 관료제 상비군이 그 양축이 되고요. 그 중앙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상으로 이제 근사하게 데코레이션, 꾸미는 작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왕권 신수설. 지방장인 봉건 세력이 중앙장한테 야, 너 왜 네 지방장이었던 네가 왜 중앙장이 되려고 그래 하니까 이 절대군주 중앙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늘을 가리키면서 야, 신이 시켰어.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은 바로 신이 시켰다. 신이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료제를 운영하든지 상비군을 운영하든지 그 다음에 결국에 중앙장이 지방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 돈을 대주던 쩐주, 물주가 누구였냐? 바로 신흥 시민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상인이다라고 지금부터 단순화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상인들이 돈을 대주면서 근데 돈을 잘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업을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업을 중시하는 어떤 정책을 절대군주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였냐면요. 바로 식민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식민지. 그래서 절대군주가 중앙장이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주고, 그럼 식민지에서 어떤 그 자원이나 뭐 이런 거를 빼내가면은 생산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무료로 그냥 다 빼가면 되니까. 그래서 신흥 시민 세력이 이런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그 절대군주에게 돈을 나눠줬다. 그리고 얘네가 결국에는 누구를 중앙장을 힘내요 하면서 그 지방장과 이 상인들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됐고, 이런 전반적인 게 결국엔 뭡니까? 이 중앙장 절대군주의 힘을 더 강하게 했다. 서유럽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서유럽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왕정이 등장하다. 자, 절대왕정 박스 치고요. 16, 17세기. 자, 세기는 100년이라고 했죠. 18세기는 그러니까 2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1701년부터 1800년까지를 18세기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왕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 집권국가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절대왕정이라고 부른다. 절대왕정은 왕이 명령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전담하는 관료제, 그러니까 세금 공무원과 왕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게 항상 대기하는 상비군을 운영하였다. 그러니까 직업군인입니다. 절대왕정의 군주는 왕의 권력이 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신하와 백성은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였다. 이런 그 사상, 생각을 지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세뇌죠, 세뇌. 자, 그 다음에 또한 절대왕정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고 믿는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다. 중상주의 박스 치시고요. 그리하여 유럽 각국은 상업을 장려하고 국내 제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의 식민지를 확보하는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절대왕정 때는 이 식민지 쟁탈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군주는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상공업자 등 시민계급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서 국가에 운영한 재정을 지원받았다. 중상주의 경제정책.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요. 식민지로부터 원료를 수입해요. 싸게. 그래서 물건, 공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원료를 수입하면서 결국에는
완성품을 수출만 하고 수입은 금지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하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있다. 이게 바로 중상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과서에서 서유럽과 동유럽이 나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유럽하고 동유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서유럽은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고, 그리고 동유럽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 잘 보세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힘이 세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상인들이죠. 상인들은 신흥 시민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구도인데 상인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서유럽의 절대군주 왕들이잖아요. 왕. 쌤은 요거를 중앙짱이라고 했죠. 중앙짱들. 자, 중앙짱들이 힘이 계속 강해지게 되는데 상인들이 볼 때는 중상주의를 통해서 중앙짱한테 돈을 계속 주고 식민지 같은 데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돈을 계속 버는 건 좋은데 갈수록 이 절대군주 중앙짱이 다 해먹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중앙짱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시민혁명. 바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바로 뭡니까? 절대왕정을 몰아내게 되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바로 1789년도에 있었던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서유럽은 상업이 발달됐고 이 상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상인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치게 된다? 중앙짱, 절대군주를 치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거든요. 서유럽에서 상업이 발전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유럽 같은 경우는 밀이죠. 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을 상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밀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이걸 어디서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 대상이 어디였냐면 바로 동유럽입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상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서유럽의 상인들이 동유럽으로 밀을 사러 와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산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서유럽 상인들이 와서 밀을 자꾸 찾으니까 밀을 더 생산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업이나 뭐 이런 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유럽은 서유럽의 식량 창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밀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있는 중앙장들은 직접 누구를 눌러서 이 농노는 농사 짓는 그냥 노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 짓는 노예.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유럽에서는 중앙장이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상업이나 뭐나 뭐 이런 거, 시민 세력 이거 키워주는 그런 게 아니라 중앙장이 그냥 뭐예요? 농노들을 직접 억압하고서 얘네들한테 뭡니까? 그 세금을 곡식을 걷어서 이거를 그냥 서유럽에 갖다 팔기만 하면은 돈이 그대로 굴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 때문에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동유럽은 서유럽의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절대왕정이라는 시스템 자체도 서유럽에서 나왔던 서유럽만의 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유럽에서 먼저 나온 서유럽만이 독특한 정치 체제가 절대왕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서유럽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동유럽은 그 뒤에 이어서 서유럽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동유럽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이 그 절대왕정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대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서유럽이 100년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